반갑습니다. 나무 대신 우유값 구림재지에서 영업 관리를 맡고 있는 윤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석유 대란도 엄청나죠. 그러는 통해 원부자재 가격하고 수급 문제에 대해서 걱정도 좀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생필품 사재기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구림재지는 국내에서 만든 친환경 재활용 휴지, 두레생협 조합원님들의 생활을 든든히 좀 지키고 있고, 심지어는 현재 전국 두레생협 매장에서 봄맞이 우유값 되살림 휴지 대용량 기획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가운 소식과 함께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안 과장님 오셨는데 안 과장님하고 같이 좀 인사 좀 드리고 다시 네, 인사 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없었던 형식으로 사회자와 그리고 우리 강사분께서 대담을 하고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게 뭐 준비는 이제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안 했지만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대담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됐고요. 그, 앞서서 우리 윤우석 대표님께서 이제 잠깐 이제 불임 재지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주셨는데, 불임 재지가 이제 두레 생협과 창업한 지는 한 몇 년이 됐을까요? 회사는 84년도에 시작을 그렇죠. 했으니까 네, 올해로 지금 40년 차? 43년 다 차. 되는 거고. 네, 42년 차네요. 거의 42년 차고, 네, 반세기네요. 둘의 생협하고는 뭐 대략 말씀해 주시면 97년인가 예, 8년부터 아마 공급을 97년, 합니다. 98년부터네 네, 우리 두레 생협과 함께 하셨고 창업은 1984년도에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불임재질이라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들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화장지 만드는 회사 정도로 아마 생각하실 텐데 불임재지가 단순하게 화장지 만드는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조합원 분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접속하신 우리 분들 알기 쉽게 불임재지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림재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84년부터 우유값 되살림 휴지를 만들어 온 1세대 생산자입니다. 오랫동안 우유값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원순환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재활용 휴지를 꾸준히 생산을 해왔고요. 생산자 재활용 책임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공헌해서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대통령 표창 그리고 환경부 장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가장 잘 친환경 재활용 휴지를 만들어 왔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두레생협 그리고 조합원님들로 가고 오랫동안 함께 해오면서 품질과 신뢰를 쌓아온 결과 현재는 국내 대표 친환경 재활용 휴지 생산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불임재지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는 대략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불임재지가 이제 생산하고 계시는 우유값을 재생한 우리는 우유값 되살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 우유값 되살림 휴지가 다른 휴지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다른 재생 화장지와는 어떤 뭐 차이가 있는지 이런 차이점도 설명을 해주시면은 조합원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조합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실은 저희 회사 화장지가 환경 소비라든가 가치 소비 쪽으로 볼 때 좋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한데요. 실제로 써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두레생협 우유감 되살림 유지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어제의 우유값, 오늘의 화장지, 그리고 나무 대신에 우유값을 재활용해서 환경과 함께 사람에게도 해가 적은 친환경 재활용 휴지입니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불의생약 우유값 되살림 휴지는 우유값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우유값에 들어가는 펄프가 일반적인
그 제품 펄프하고 좀 다르게 보다 탄탄하고 흡수력이 좀 좋고 먼지가 적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만들어지는 휴지는 그 펄프가 열대우린 펄프들이 주로 쓰여지거든요. 반면에 우리 우유값에 들어가는 펄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침엽수 펄프로 만들어집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침엽수 펄프는 자라는데 시간이 좀 천천히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대우린 펄프에 비해서 조직이 훨씬 치밀하죠. 그런 덕분에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발생한다. 먼지가 적다, 그리고 탄탄하다, 흡수력이 좋다. 다시 한번. 먼지가 적고 탄탄하고 흡수력이 좋다. 네. 한 번 더. 먼지가 먼지가 적고 적고 탄탄하고 탄탄하고 흡수력이 좋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가장 잘 살아있는 우리 휴지 제품이 뭐냐면 삼겹 화장지 그리고 키친타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삼겹 화장지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휴지에 비해서 비대결명 화장지로 상당히 탁월합니다. 비대결명 화장지가 뭐냐면 최근에 비데를 많이 쓰시긴 하는데 비데를 쓴 다음에 마무리는 결국은 휴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약하거나 혹은 탄력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비데하고 함께 쓸 때 휴지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거 같은 경우는 탄탄하고 흡수력이 좀 좋다 보니까 비데 쓰고 난 이후에 비데 겸용 휴지로서 상당히 탁월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어, 네, 탄탄함은 255 마이크론, 그리고 흡수력은 그람당 8g, 그리고 물풀림은 90초를 기준으로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탄탄함이 255 마이크론 그러면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일반적인 그 제품보다 대략적으로 15% 이상 좀 더 음, 탄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15% 같습니다. 정도? 네, 네. 좀 비대 쓰고 나서 쓰다 보면 좀 불편한 경우가, 네. 휴지가 찢어지는 경우가 좀 있죠. 네. 근데 그런 염려가 없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키친타올 같은 경우도 저희 제품이 상당히 좀 우수하죠. 감히 말씀드리건데 키친타올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키친타올이다라고 음, 저는 말씀 자부하고 있는데요. 보다는 말씀. 그렇죠. 네. 튀김 부침 요리할 때도 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처럼 쉽게 너무 들러붙거나 아니면은 너무 쉽게 녹아버리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튀김 부침 요리할 때 좋은 키친타올이고요. 흡수력도 12.5g 정도인데 가장 약한 키친타월의 흡수력이 2g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에 음, 비하면 훨씬 그 흡수력이 한 5배 정도까지 높은 건데 일반적인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2배 정도의 흡수력은 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흡수력이 이 12.5g이라는 거는 그 휴지의 무슨 면적당 닦아내는 뭐 그런 걸 그 말하는 거예요. g당 12.5g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g당 12배 정도의 흡수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아요. 자기보다 12배 흡수를 그렇죠. 가지고 있다. 네네. 아, 그렇군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 우유값 되살림 휴지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장지들은 사실은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생용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관리하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휴지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기준의 유해 성분 관리 그리고 품질 관리를 거치고 있어서 예를 들면 화장실용 화장지 같은 경우는 화장실용 화장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해 성분 검사 기준을 무엇에 맞춰 주고 있느냐? 식품용 기준인 키친타월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키친타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 키친타월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대략 한 6가지 정도 되는 추가적인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유값 되살림 화장지, 친환경 재활용 화장지이면서도 그 이상으로 일반적인 천연 펄프 화장지 이상으로 안전하게 안심하고 쓰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화장지가 우유값 되살림 휴지로서 몇 가지 장점,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친환경 재활용 화장지로서 가장 우수하고 두 번째는 키, 먼지, 탄탄함, 흡수력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서
비대기업용 화장지라든가 키친타올 쪽으로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화장실용 화장지마저 식품용 기준으로 저희가 유해성 관리를 할 정도로 안전하게 만들고 있으니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처음 알았습니다. 화장지도 식품 기준으로 지금 위해 관리 요소를 이제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네, 저도 처음 알아서 더더욱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또 뭐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26년도에 불임 제시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더 달라지고 더 좋아진 내용들이 이렇게 그 자료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미 우리 고래생협 우유값 대산림 휴지를 아껴주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사용 중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아쉬운 점들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우리 불회생의 우유감 되살림 화장지 휴지 제품에 조금씩 변화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올해 핵심 물품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현재 많은 여러 가지 시도라든가 판촉 활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개선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죠. 첫 번째, 우리 삼겹 화장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겹 화장지 같은 경우에 감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청이 좀 자주 있습니다. 감촉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화학적인 방법, 보통 유연제, 보습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사실 이 방법은 지금 우리 구례생협의 자주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살짝 충족하진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즉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안정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감촉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어, 지금 우리 회사 화장지가 감촉이 조금 거칠거나 혹은 뻣뻣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미세 주름이라든가 아니면 엠보싱이 물기를 흡수한 다음에 바짝 마르면서 얘네들이 좀 도드라지는 현상이 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다듬어서 종이깨를 한 번 더 다듬어서 사용감을 높이기 위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는 기존 제품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반면에 한 몇 개월 지난 이후에 습도차 혹은 온도차의 영향을 좀 덜 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서 다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성공적인 그 결과가 좀 나오게 되면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그렇게 좀 사용감을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삼겹 화장지에 대해서 지금 대용량 기획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삼겹 40m 18룰짜리를 제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획전 차원에서 올해 지금 봄맞이 기획전 차원에서 무려 40m짜리 30롤, 길이는 1200m, 중량은 무려 5.5kg에 달하는 대용량 기획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진행 과정에서 제가 매장을 둘러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아서 아마도 기회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추가적인 기획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용량 기획전을 하면서 25% 정도 되는 할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조합원님들이 받아들여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키친타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기존보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더 많은 팔프, 더 도톰한 키친타올로 만들고 있는데 아마도 조합원님들은 전혀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음, 번도 아는 척을 해주신 분들이 없으시긴 한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회사 키친타월이 국내에서 가장 좋습니다라고 제가 자부를 좀 드렸는데 우연찮게 다른 회사 키친타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그 우리 회사 거보다 좋은 제품을 제가 확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디 보니까 그런가요?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가격은 훨씬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가격 많이 비싸죠. 네.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회사 제품보다 더 많은 펄프 그리고 더 도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만들고 있는 키치털 같은 경우는 4% 더 많은 펄프 그리고 더 도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문 비닐 대신에 입술명 이중덮개 방식으로 뽑아 쓰는 휴지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창문 비닐을 없애서 비닐 사용을 좀 줄이고 그리고 분리배출할 때 보다 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뽑아 쓰는 휴지 제품에 창문 비닐을 없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가 또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가치 소비와 관련된 우리 두레생협의 그 이념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음,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유럽연합에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 식품용기에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항목이 좀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비스페놀 A가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게 화학약품이라든가 아니면 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분출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긴 한데요. 결국은 화학 호르몬, 합성, 환경 호르몬 이런 부분하고 좀 연관된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비스페놀 A를 저희 유해성분 관리 검사 기준에 추가해서 포함시켜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뿐인 것 같습니다. 음. 휴지 제품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화장지 제품에는 다 이 비스페놀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른 회사 제품에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가공 과정 중에 그 예를 들면 포장재라든가 아니면은 휴지 제품 만들 때 약품 처리를 할 때 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수도 있다. 가능성의 네. 문제일 것 아, 같은데 최근에 아마도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지 중에 거의 50% 이상은 수입산입니다. 그리고 수입산 휴지의 경우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검사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깜깜이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유해 성분 검사 관리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도 보다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검사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운임재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 반기별로 이 부분은 공지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참고 삼아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스페놀 A 검사는 지금 불임 제재에서만 하고 있고, 제가 뭐 알아보니까 우리 비스페놀 A는 우리 인체에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화학 제품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임 제재에서 이제 캐치프레이즈라고 뭐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불임 제재 휴지를 이용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한 환경 소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일부러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문제로서 한번 내봤는데요. 뭐냐면 환경 소비하고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친환경 물품의 소비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불편하다 혹은 비싸다 계속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이 답변은 사실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과장님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첫 네, 번째. 한번 내주시죠. 다음 중 가장 쉽고 편하고 효율적인 환경 소비 방법은 무엇일까? 프림재지 휴지를 쓰는 겁니다. 보기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예. 첫 번째, 비닐봉투 대신에 종이봉투 쓰기. 두 번째,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빨대 쓰기. 세 번째, 종이컵 대신 텀블러 쓰기. 네 번째, 천연펄프 대나무 휴지 대신에 친환경 재활용 휴지 쓰기. 다섯 번째, 친환경 불가사리 제설제 쓰기. 아, 예, 이 네, 다섯 가지 다섯 중에 가지 중에 뭘까? 네. 뭐 답은 제가 4번 같은데, 이건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일단 네. 지금 다섯 가지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은 다 지금 좋은 방법이죠. 환경을 위한 마음이고 모두 다 칭찬받을 만한 실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비닐봉투 대신에 종이봉투 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들 많이 실천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환경에 주는 유해성을 줄이기 위해서 비닐봉투 대신에 종이봉투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매우 훌륭한 행동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종이봉투가 비닐봉투만큼의 비닐봉투보다 환경에 주는 유해성이 적으려면 실제로는 종이봉투를 무려 몇 번을 재사용을 해야 되느냐? 무려 44번을 재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닐봉투를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에너지 그리고 배출되는 탄소가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비닐봉투보다 종이봉투가 무려 44배나 되는 에너지와 탄소를 배출을 하다 보니까 종이봉투를 실제로 비닐봉투보다 좀 더 환경에 좋게 쓰려면 무려 44번을 써야 뭐, 되는데 그렇진 실제로 우리가 않죠. 그렇게 못 네, 쓰죠. 그렇죠.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그 정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이런 부분이 하나가 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좀 사람들은 드리고 잘 네.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빨대 네. 대신 종이 빨대 쓰는 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종이 빨대가 물론 어, 버려질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생산될 때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플라스틱 빨대보다 5.5배나 되는 탄소 음, 배출량을 저희가 감수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종이컵 대신 텀블러 쓰기도 많이 실천하시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 생협에서도 많이 예, 했던, 네. 사실은 당장 저희 집만 해도 텀블러가 찬장에 한 20개 정도가 지금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 집도 한 10개 정도는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텀블러를 써가지고 종이컵보다 환경에 덜 유해하려면 최소한 200번 이상 정도는 이거 사용을 해줘야 음,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만 해도 20개 이상 되는 텀블러가 그대로 그냥 찬장에 쌓여져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이컵도 종이컵대로 그대로 쓰는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불가사리 제설제 쓰기도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건 잘 모르실 것 어, 같아요. 최근에 좀 언론에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산자가 정확한 답변을 제가 보지는 못해서 약간의 좀 이제 그 확인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부분이냐 제작제가 환경에 유해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그렇죠.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로서 그 안에 불가사리를 넣은 제설제가 최근에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적극적으로 쓰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전인가 두 달쯤 전에 뉴스에서 이 부분이 체크가 좀 된 게 친환경 불가사리 제설제 안에는 일반적인 제설제에다가 1톤에 불가사리가 얼마나 들어가냐면 0.07% 정도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한 0.07%. 스푼, 네. 1톤짜리 제설제 안에 일반 제설제 안에 네. 불가사리 가루가 한 스푼 들어가더라. 라고 해가지고 뉴스에서 때려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반론 기사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하고 사실 칭찬할 만하고 그렇긴 하지만 진짜로 쉽고 편하고 특히
효율적인 방법이 뭐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보다도 천연펄프나 대나무 휴지 대신에 어차피 한번 버려지고 재활용도 안 되잖아요. 휴지 같은 경우는 휴지만큼이라도 친환경 재활용 휴지 쓰는 게 가장 쉽고 편하고 효율적인 환경 소비 방법, 이론의 여지가 없는 환경 소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한번 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린 이론에 겁니다. 예,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그 분명히 확신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말씀 같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천연 펄프하고 대나무 휴지 대신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뭐 대나무 휴지도 요즘 우리 그 많이 쓰고 음, 계신데 이 부분보다 어떤 점이 더 뛰어난가요? 일단 천연 펄프나 대나무 휴지가 환경에 유해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천연 펄프 제품을 혹은 일회용 제품을 안 쓰고서는 살 수 없는 그렇죠. 세상이니까. 네,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천연 펄프나 대나무 천연 펄프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이 부분은 버려질 때만 그런 것이고요. 이걸 네, 만들어질 때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환경오염 산업, 환경오염 제품에 더 가깝습니다. 음, 엄청나게 많은 환경오염적 위험, 리스크를 안고 만들어지는 게 천연 펄프나 대나무 휴지 펄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굉장히 천연 펄프 혹은 대나무 휴지 제품들을 유용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은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 환경적인 리스크, 기준으로 위험 봤을 때, 요인을 네, 저희가 끌어안고 감내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제품이니까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특히 휴지 같은 경우는 다른 종이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라도 되지만 휴지는 재활용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우는 한 거죠. 번 쓰고 네, 버려지는 건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그런 휴지 제품까지 천연 펄프, 나무에서 섬유를 그대로 빼서 쓰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쓰는 것은 좀 너무 아깝다라고 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비효율적이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보더라도 지금 친환경 재활용 휴지만큼 가장 쉽고 편하고 효율적인 환경 소비 방법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말 그대로 생활을 크게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가정에 화장실에 그냥 갖다 놓기만 하고 그냥 쓰기만 하면 환경 소비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소비 방법인데 문제는 이렇게 쉽고 편하고 효율적인 환경 소비 방법을 우리 둘의 생협 조합원님들 말고는 지지리도 안 하더라. 그래서 아마 잘 어, 모르셔서 그러지 않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환경 소비, 환경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서 네. 많은 일반 소비자분들이 우리 둘의 생협 조합원님들을 좀 닮고 네. 배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일반 휴지를 쓴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휴지를 쓴다는 거는 그거는 환경 비교하면은 그 그림재지의 우리 우유값 되살림 휴지와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환경 부담이 더 많을까요? 음, 일단 시중에서도 지금 친환경 재활용 화장지가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일반 마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천연 펄프 화장지나 대나무 휴지 제품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어,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탄소 배출량하고 에너지 소모량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략 어, 7배 정도 차이를 네.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통계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명확하진 않고요. 어, 그래도 차이가 근데 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차이는 상당히 좀 네. 크죠. 특히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운반 관련된 비용이 네. 있습니다. 천연 펄프 같은 경우는 부피, 무게가 굉장히 좀 큰 상황에서 굉장히 먼 거리를 하다 보니까 그 운반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 네, 오염의 리스크도 그렇죠. 네. 상당히 운반비가 크다라고 들어가는 하는 거죠. 것도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나무 휴지도 요즘은 이제 그 이제 숲을 지킨다라고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환경적으로는 대나무 휴지를 쓰는 것보다는 재활용을 하는 게, 그래도 재활용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는 우리 거잖아요. 우유값 되살림 화장지 같은 네. 경우는 단순한 휴지 물품이다라고 좀 보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조합원님들만이라도 단순한 물품으로 접근이 아니라 친환경 재활용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친환경 생태계의 하나의 구성 제품이다라고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즉, 친환경 재활용 생태계는 보통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비, 그리고 수거, 재활용 생산, 다시 소비, 수거, 재활용 생산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순환 구조로 잘 이루어져야만 모든 그 자원 순환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우유값 되살림 화장지, 친환경 재활용 네. 화장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네. 같고 대나무 화장지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환경 네. 소비 관련해서 일부러 구매를 하시긴 의미가 하는데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안타깝게도 대나무 천연풀포 화장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입산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어쨌든 천연풀포 제품이다 보니까 이 친환경 재활용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음, 그래서 단순한 물품으로서가 아니라 친환경 재활용 생태계, 자원 순환, 요 생태계 안에 있는 제품으로서 친환경 재활용 휴지, 우유값 대상 휴지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게 천연 펄프와 대나무 휴지도 마찬가지로 그 나무에서 펄프를 뽑아내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뽑아서 쓰고 그리고 한번 그렇죠. 쓰면 휴지는 태워버리고 소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리사이클링이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예.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리사이클링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휴지를 한번 쓰고 버리는 휴지를 천연 펄프나 이런 걸 쓸 필까지에는 좀 그거는 너무 저기 과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예.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품질적으로도 불의 생협, 우리 우유값 대사님 휴지는 매우 훌륭하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우리나라 생각하시고, 최고라고. 그렇죠. 편하게 생각하시고 집에 그리고 화장실에 들여다 놓고 쓰시면 딱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또 이 질문들이 많은 질문들이 좀 그 중에 하나가 어, 일단 뭐 이제 자원순환의 의미를 앞에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아, 참. 네, 저 질문보다도 질문 전에 우리 불의 생협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네. 이 신문 기사를 잠깐 좀 캡처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류 회사에서 폐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홍보 기사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가지고 100톤을 재활용해서 옷을 만들고 있다고 함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 물론 백톤. 당연히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박수 칠 만한 일이고 칭찬해드릴 만한 그런 일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희가 불의 생협하고 함께하는 이 자원순환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이 회사도 칭찬할 만하지만 이 회사를 칭찬하는 똑같은 이유만으로도 우리 불임재지 그리고 불임재지를 지지해주고 있는 우리 둘의 생협과 조합원님들의 활동이 더욱더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제가 비교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불임재지하고 우리 불임재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계신 둘의 생협 조합원들. 이 어, 저희 회사에서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우유값의 양이 대략적으로 한 2,400톤 정도 됩니다. 오, 10배가 훨씬 예. 넘치네요. 물론 이제 폐플라스틱하고 조금 경우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네, 그 양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1조짜리 회사 그 회사가 200톤인 거죠. 지금 누적해서 한 200톤 정도 재활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거. 저희는 불임재지는 그리고 불임재지 뒷배가 돼주고 계신 두레생협에서는 전체 나에서 2,400톤 정도의 우유값을 재활용을 해서 자원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두레생협 쪽에서는 물론 상시적으로 지역 단위생협 쪽에서 우유값 되살림 활동을 하시는 데도 있지만 연합 쪽에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어떤 시기를 정해두고 캠페인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올해도 6월 달에 그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아마 잘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말씀 좀 드리면서 우리 불회생협 자원순환 활동이 국내에서 어떤 친환경 재활용 활동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 네. 아까 말한 N사의 경우 200톤이고, 네, 우리 불임제지가 우리 그리고 두대생협 그렇죠. 조합원들과 이제 생협 조합원들이 이게 하는 양이, 재활용하는 양이 그렇죠. 2,400톤이다라는 거는, 아, 어, 네, 정말, 특히 네, 이제 놀라운 사실이네요. 많은 회사들이 이런 친환경 재활용, 그 혹은 자원순환 활동을 하고 그 부분을 네. 광고 하고 계신데요. 이게 꾸준히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음, 않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법에드렸던 그 회사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제주도에 있는 폐플라스틱 그 페트병을 모아서 옷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해냈을 때 나서 기억이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21년도 이후에는 추가적인 활동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딱 하면 한 번. 한 번 딱 네.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좀 계속해서 광고하는 충분히 거예요. 칭찬하죠. 그런데 우리 불의 생협 그리고 우리 불임대지는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부분 얼마나 칭찬할 만한가 스스로 박수를 쳐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정말 우리 불임 제지에 우유값 되살림 휴지를 쓰는 게 얼마나 친환경적인 그 소비 행위인지 네, 다시 한번 네,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기 불임 제지에 이제 우유값 되살림 휴지 화장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분들이 주시는 의견 그리고 뭐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이 질문과 제안 사안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그 자주 묻는 질문을 몇 개를 뽑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더, 좀 더 쌌으면 좋겠다. 좀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많이 저렴한 게니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느끼시는 우리 조합원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다른 화장지랑 비교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기준이 있으시긴 또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 네. 네. 아마도 뭐 우리 휴지 제품뿐만 아니라 두레생협에 공급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조합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네.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저희 제품을 포함해서 두레생협에서 공급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그만한 가치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가격이 현재 지금 그 적정선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보림재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희 제품이 일반적인 브랜드 휴지 제품에 비하면은 오히려 저렴한데요. 비교 제품을 아주 싼 아, 제품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그렇죠. 아주 하면 저렴한 제품이죠. 당연히 네. 좀 높게 좀 보실 수도 있겠죠. 그 제품들하고 비교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 생산. 현재 지금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유통이 되고 있는 휴지 제품 중에 놀랍게도 50% 이상은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수입산 휴지 제품입니다.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펄프 원지 쪽으로 해서 수입되는 경우도 좀 있는데 또 두 가지 다 실질적으로는 수입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되고 있는 제품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품질 좋은 우유값만 가지고 지금 수지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품질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일반적인 친환경 재활용 화장지에 비해서 한층 더 높고 천연 펄프 제품에 비해서도 나름의 그 특징들을 가지고 품질적인 우월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친환경 재활용 화장지가 우리 거 말고도 간혹가다 좀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품질적으로 차이는 있죠. 아까 저희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먼지, 흡수력, 탄탄함. 이 세 가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에서 좀 차이는 당연히 좀 있고요. 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료 문제인데 저희는
상태가 좋은 우육합만 쓰고 있다입니다. 어, 다른 회사 저렴한 화장지들 같은 경우는 만들어질 때 원료가 예를 들면 천연 펄프라고 하더라도 천연 펄프 상태가 안 좋은 그 저급의 천연 펄프 쓰거나 아니면 친환경 재활용 화장지 중에서 우유값뿐만 아니라 우유값도 쓰지만 뭐 종이컵 혹은 백상지, 에이퍼지, 복사지 예.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우유값만 가지고 만들고 있어서 우유값에 보면 코팅면을 벗겨내면 안쪽에 네. 두꺼운 종이라고 좀 알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천연 펄프거든요. 그 자체가 섬유질 천연 펄프인데 그것만 가지고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 품질적으로 좋은 상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국내 생산 우육값만 가지고 만들고 있고 품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어, 다른 회사 제품 아주 저렴한 회사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네. 그 이제 시중에 불임 재지보다 가격이 또 좀 저렴한 제품들은 그 대부분 아마 국내산이 아닐 확률이 높겠네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사실은 100%다.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어느 정도냐면 현재 홈쇼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 그 제품들은 거의 다 100%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판매가 좀 되고 그렇죠. 있는 네네. 제품들, 혹은 지금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 말고 좀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거의 다 지금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이 가격이 불임 재지보다 어, 국내산을 쓰면서 불임 재지보다 가격이 싼 곳은 없다. 이렇게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네, 것 알고 같은데요. 있으면 네.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앞에 좀 더 쌌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저분들이 불임제지 얘기하시는 말씀은 이 가격에 대해서는 좀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품질 면에서 그리고 국내산이라는 점 그리고 그 우유값 되살린 그 화장지 중에서 가장 탄탄함이라든가 먼지가 적게 난다라든가 그리고 그 흡수력 이런 것들이 그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내 최고의 제품이라는 점을 우리 소비자분들께 좀 알아주시면은 이 가격이 그렇게 그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좀 느끼는데 가끔 이게 우리 브림재지 휴지에는 좀 뻣뻣하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성분들이나 이제 그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 정말 하늘하늘한 그런 이제 휴지를 이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 불임재지 휴지를 안 쓰시는 분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시장에 소비를 해야 되는 진입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마도 간혹 가다 보면 저희 회사 제품이 지나치게 말랐을 때 좀 뻣뻣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일반 제품하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약품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어 있다 보니까 음, 어, 습도 혹은 온도 또, 차에 조금 더 취약하게 혹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뻣뻣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유는 지나치게 말랐을 때, 즉 말랐을 때, 건조할 휴지나 때. 종이 제품, 펄프 제품이 습도 그리고 습도나 온도 차에 굉장히 좀 예민한 거는 아마도 아시긴 할 텐데요. 똑같은 이유로 저희 회사 제품 역시 지나치게 말랐을 때 뻣뻣하거나 아니면 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그 휴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 조직이 치밀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탄탄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옷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 무슨 면티 이런 게 아니라 청바지 같은 음, 그런 조직이라고 제가 비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그런데 조직 네, 자체가. 네. 청바지를 만약에 햇빛에서 청바지를 빨래를 한 다음에 햇빛에서 바짝 말렸을 때 어떤 느낌 드나요? 뻣뻣한 느낌? 그렇죠. 네. 뻣뻣한 느낌 들죠? 맞췄다. 그리고 살짝 수축된다는 그런 느낌 들지 네. 않으시나요? 네. 이 청바지에 걸어 청바지에 놓으셨네요. 걸어놓은 네. 거면 맞습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
휴지 제품이 지나치게 말랐을 때, 즉 특히 이제 어, 습기를 살짝 머금었다가 얘네들이 살짝 마르게 되면 우리 청바지 빨래처럼 얘네들이 뻣뻣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살짝 수축이 되는데 그 수축되는 과정에서 우리 화장실용 화장지 같은 경우는 엠보싱이라고 하는 게 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표면에 아주 미세한 미세 주름이 있습니다. 네, 크립이라고 하는 주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경우 살짝 탄성이 있고 그래서 화장실용 화장지로 좀 적합하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나치게 말랐을 때 청바지가 살짝 수축되듯이 휴지 제품도 살짝 수축이 되는데 수축되면서 그 엠보싱이라든가 미세주름, 크립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도드라지면서 약간은 뒷면이 때타월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감이 조금 저기 뻣뻣하고 좀 거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지나치게 말랐을 때 뻣뻣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습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네, 욕실에 단기적으로는 보관하는 방법을 좀 이제 조언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욕실에 보관하게 되면 습기를 좀 머금으면서 살짝 그 보관을 할 때 뻣뻣해지는 습기가 있는 곳에 좀 그러니까 보관, 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욕실에 보관하는 거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휴지 어디다가 보관하시나요? 그 거실에 있는 그 뭐 창고 같은 거실 그런 창고 곳에 같은 데 보관하시나요? 보관하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세탁실에 저는 이제 보관을 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휴지 보관을 어디다가 하시냐면 베란다에 하시거나 아, 그렇죠. 혹은 베란다에도 많이. 다목적실에 네, 하시거나 그런 다목적실. 경우들이 예. 대부분입니다. 이런 장소들이 휴지를 보관하기에 아주 나쁜 장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직사광선이 쬐거나 그러진 않고 네. 통풍도 좀 잘 되긴 하니까.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좀 있어요. 뭐냐? 휴지 제품, 펄프 제품이 아까 습도차, 온도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장소들, 저기 온도차. 베란다, 네. 세탁실, 뭐 이런 데들이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도차나 습도차에 그대로 노출되는 음,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하면 많이 웃으실 텐데 가장 최적의 휴지 보관 장소는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최근에 우리의 안방을 안방이가. 안방을 이렇게 그 권고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파트가 음, 대부분 음, 안방에 그 드레스룸이 있어서 네네네네. 드레스룸에 거기다 보관하는 게 보관해도 되겠죠. 맞겠네요. 그래서 난방이 좀 되는 냉난방이 되는 그런 장소가 오히려 다른 곳보다도 가장 좋은 보관 장소일 수 있고요. 반면에 아까 욕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욕실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장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느냐면 욕실이 항상 습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어쩔 때는 되게 마르거든요. 네. 건조해서 오히려 습도차와 온도차가 심한 장소가 욕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욕실이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보관 장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근데 있습니다. 보통 욕실에 이제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보통 휴지를 다 보관하진 않고 네, 그러니까 스페어 여분의 네. 그 빅토라면 정도 한 괜찮죠. 두세 개 네, 정도는 보통 이제 네, 네, 놔두시잖아요. 그럼 휴지 한 개가 소비될 네, 네. 동안 그 한 개, 한 두세 개는 이제 욕실에 네, 이제 네.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다. 예, 요지는 습도차와 온도차가 적은 것이 가장 좋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욕실. 지나치게 말랐을 때니까 단기적으로는 욕실에 잠깐 보관하시면 조금 사용감이 좀 좋아질 수 그럼 있습니다라고 여분을 항상 욕실에 두세 개는 뭐 괜찮은 것입니다. 넣는다라는 예, 예. 생각으로 그렇게 보관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저희가 종이결을 한 번 더 곱게 다듬어서 사용감을 높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품 개선 관련된 방안을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즉, 엠보싱과 미세주름, 네. 크립이 휴지가 지나치게 말랐을 때 도드라지니까 이걸 음, 종이결을 한 번 더 다듬어서 크립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말랐을 때도
이렇게 도드라지는 게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지금 시도를 하고 음. 있다라고 좀 보시면 여기서 또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렇게 부드러운 휴지를 쓰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나 아기들 많이 쓰는데 사실 그거는 종이가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하늘하늘 휴지가 하늘하늘 해서 너무나 소프트한데 근데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약품 처리가 안 하면은 보통 그 약품 처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아까 어, 말한 뭐 그냥 어, 간단하게 타격은 안 말씀드리면 받는데 우리 물티슈는 약품 처리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썩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환경이 건조해도 물티슈는 촉촉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처럼 여러 가지 약품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 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화학약품 처리가 좀 최소화돼 있어서 예를 들면 유연제도 안 넣죠, 보습제도 안 넣죠. 네. 그리고 음, 펄프나 종이 같은 것들 음, 보면 시간 오랫동안 이게 일반적인 환경에 그냥 방치했을 때 색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혹시 근데 색변 현상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뭐, 저는 못 본 것 못 보신 같아요. 것 같아요? 다른 어. 휴지도 마찬가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 오래 두게 되면 색깔이 살짝 변해요. 그리고 음, 그게 정상입니다. 네. 종이가 햇빛 일부러 보면 우레지는 그런 그렇죠. 건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색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존제 처리들을 보통들 많이 하거든요. 네. 아, 보존제 네. 처리를. 네. 그것도 일종의 화학약품 처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력제, 보존제, 아니면 뭐 유연제, 보습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약품 처리가 좀 적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 음, 수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정말 부드러운 이 화장지들은 아무래도 그 약품 처리가 되었을 네. 그 가능성이 높다. 100%라고 말하면 뭐, 아니, 즉 100%라고 해야 지금 되나?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네. 제품 중에 좀 비싼 제품들이 있어요. 네네. 한 3만 원 이상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보습 처리가 된 화장지라고 하면 표기가 돼 있을 음, 거거든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물티슈 처리가 살짝 돼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쓸 예. 때도 촉촉하고 그럴 수 뭔가,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물티슈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건강에 유의합니다라고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하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피부 질환이라든가 아토피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아이들한테 네네. 피부과에서 물티슈만 한번 사용을 해보지 음, 말아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 상당히 나아지는 아, 경우가 꽤 그래요. 많이 있거든요. 예, 민감하신 분 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자기 피부하고 안 맞으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저 네, 같은 그렇죠. 경우도 예, 저는 이제 물티슈를 전혀 쓰질 않는데 예,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물티슈 이렇게 비벼봤을 때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좀 본 적은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민감한 분들이 예. 계세요. 예, 그래서 물티슈가 아예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허용된 범위에서 쓰는 그렇죠. 예, 거니까 안 좋은 건 아닌데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도 써야 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예, 저희는 그 정도 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사실 이거 잘 못 느꼈던 건데, 이 겹이 분리되거나 절취선이 어긋난다라는 질문도 좀 많이들 문의가 있으신가 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저희 회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휴지 회사들이 동일한 이 공통적으로, 민원이라든가 뭐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포장재나 안내 문구에 이 부분을 넣고 있는데요. 이제 쓰다 보면 저희가 지금 3겹인데 한 겹이 네네. 뒤쪽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음, 쓰다 보면 계속적으로 겹이 분리되거나 예, 그럴 경우가 절취선이 있죠. 어긋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쓰다 보면 아, 그렇게 쓰다 되는 거다 보면, 보니까 예,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한 겹만 휙 돌려서 톡 뜯어내면 정상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휴지 상식, 아, 휴지 사용 팁을 제가 예. 말씀드리고 대부분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모르시는 분들이 분들인데. 좀 더 아, 많으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실제로 민원이 이것 때문에 꽤 많이 들어오는데 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우리 생산품이 잘못됐나라고 네.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네, 한 바퀴 돌리면은, 그냥 사용 팁의 한 바퀴 돌리면 전달만 이렇게 선이 되는 맞는다. 거구나라고 하는. 네. 전 요즘 최근에는 이런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음,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창문 비닐 없는 미용 티슈, 이 곽 네, 티슈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거기에 비닐, 미용 티슈가 이제 찢어진다, 가장자리에서. 네, 이런 또, 네, 작년 이슈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지금 공급되고 있는 뽑아 쓰는 휴지 제품이 지금 창문 비닐 없애가지고 없앤 걸로 해서 창문 비닐 없애서 비닐 사용을 좀 줄이고 네, 그리고 분리배출을 편리하게 만든 제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공급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최근에 이 민원들이 한두 건씩 좀 발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뭐냐면 가장자리가 뽑을 때 가장자리가 좀 찢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네, 그리고 비닐이 없다 보니까 이거 처음에 뽑을 때 손가락을 넣어서 뽑아야 되는데 그게 불편합니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 팁을 제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처음에 미용 티슈 저희 쓰실 때, 첫 번째로는 입술 모양, 배출구의 입술 모양을 이렇게 열어 젖히셔야 되는데요. 사람이 아, 심리적으로 볼 때 여러 넓은 젖히는구나. 쪽만 열어 젖히고 가장자리 쪽은 열어 젖히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저는 이거 아예 다 네. 뜯어버리는데. 일부러 뜯지 말라고 이거 이중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자리에 자꾸 걸려서 음, 가장자리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빼다 보니까 가장자리에 걸려서 미용 티슈 가장자리가 찢어지는 현상이 좀 있는 거니까 가장자리 부분까지 열어주십사. 최근에 저희가 공급하는 휴지 제품에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자리 부분까지 적당히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있는데 아마도 음, 조합원님들이 잘 보시진 않을 것 그, 같습니다. 아니, 보셔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첫 번째 네. 팁이 하나가 가장자리 부분까지 열어서 뽑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좀 있고 두 번째 일부러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이걸 빼내셔야 되는데 어, 빼내실 때 일부러 손가락을 넣으시는 방법보다는 휴지 제품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음, 위에서 밑으로 빼내는 방법을 쓰면 훨씬 더 편하게 아, 휴지 네. 아, 제품을 뽑아낼 그렇게 수가 하세요. 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해서 손가락을 어떻게든 우겨 넣겠다 이 생각보다도 뒤집어서. 뒤집어서 아, 예. 밑으로 빼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네. 세 번째, 저희가 일부러 지금 미용 티슈가 뽑을 때 이게 자꾸 내려앉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냐면 미용 티슈 낱장을 살짝 연결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살짝 연결이 돼 있으니까 뽑을 때마다 자동으로. 네. 아래쪽에 있는 제품, 그 다음 장이 같이 따라 네네. 나오겠죠?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드디어 아니나 다를까 민원이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뭐냐 많이 들어왔냐면 뽑힌다. 우리 두레생협 미용 티슈는 어떻게 된 게 재단도 제대로 안 해놓고 음, 공급을 하고 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오해를 받고 들어왔는데 계신다. 네. 아닙니다. 이거 일부러 사용 편의를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네. 제품까지 잘 따라 나오도록 그리고 쉽게 내려앉지 않도록 일부러 살짝 붙여서 만들고 있는 거고 네. 기술입니다. 그렇죠. 기술의 이름까지 있습니다. 체인 링크드 시트 방식이라고 하는 아, 네. 체인 기술 링크드 방식으로 네, 시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쓰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매장 팀장님들 같이 다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조합원님들이 안내 요청하시면 이 부분 꼭 안내를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재단이 안 되고,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신기술. 체인 링크드 시트. 네. 네.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끝으로 이제 우리 두레생협 조합원 분들께 네, 그 또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에 불임세제인은 그 이야기하시면은 우리 조합원 분들과 함께 견학 가시기가 참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서울 근교에서 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견학하고 그리고 뭐 인근 생산지도 둘러볼 수 있고 조합원 분들과 또 다른 그 뭐 관광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불임제지 좀 많이 찾아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불임제지에서 우리 두리생협 조합원 분들께 네, 끝으로 뭐 당부의 말씀이나 인사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레생협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보통 먹거리를 많이 떠올리시죠. 그래서 어, 심한 경우에는 우리 생활재 혹은 휴지 제품을 취급하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당혹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만 사실은 먹지 않는 생활용품조차도 우리 두레생협의 중요한 가치와 기준 속에서
함께 잘 만들어지고 있고 좋은 제품들이 공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세수를 할 때 쓴 우리 직원 상사, 우리 그 소금 비누 얼마나 네.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세제, 치약, 칫솔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휴지는 매일 쓰는 생활 필수품이지만 다른 제품하고 똑같이 정말 열심히 두레생협에 잘 만든 상태로 공급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어떤 제품보다도 가장 쉽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소비 방법 그리고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자리 가름할까 하는데 혹시 좀 질문 또 받아야 뭐 되나? 질문 음. 있으시면은 그 질문을 채팅창이나 아니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그또 질문이 만약에 지금 생각 안 나시더라도 저희 그 줌 강좌 단체 톡방에 질문사항 올려주시면은 뭐 제가 질문사항 지금 불임제지 우리 그 윤석 대표님께서도 그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한번 질문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끝으로 당부 뭐 이제 저희 이제 두레 생산자회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불임제지 이 화장지를 우리 생협 조합원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가장 두레 생협의 가치와 철학에 맞는 그런 그 소비 활동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또 지금 그 이벤트 행사 중이시라고 했잖아요. 네. 마지막에 또 한번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안 네,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딱 남았어요? 일주일짜리 행사니까 네. 지금 30롤짜리 무려 1200m 중량 5.5kg의 육중하고 둔중하고 아주 탄탄한 휴지가 지금 일주일 동안 25% 할인된 가격으로 현재 공급 오, 중인데 지금 이미 당장 지금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재고가 지금 소진된 매장들도 이미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계속 주문을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매장에 재고 떨어진 경우에는 온라인 쪽으로 공급 안내를 온라인으로도 좀 주문이 해주시면 가능하다.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두레생협 조합원님들이 먹거리만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먹거리뿐만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우리 두레생협 제품들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많이들 구매 경험을 확장을 시키고자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그 조합원님들께 이번 행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